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26일 금요일 서울 시간으로 아침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뚝 떨어져서 아주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김완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선교교회 김장로님이 서울 오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주 반가운 손님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 한인연합교회 정장로님이 신병치료차 서울을 오신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언제든 시간을 내서 서울에 가는 날 이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지난 얘기도 듣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도 컴파스 신문이 전하는 금요일 아침 인도네시아 토픽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토픽 뉴스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과 쌀값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고, 그리고 브라보 당선자의 정치 역학은 뭔가, 또 반둥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틱톡을 찍기 위해서 철길 건너편에 건널목이죠. 건널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찍다가 사고가 났다는 제목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뱅 인도네시아가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 뉴스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6.25%로 뱅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실물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구매력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아니면은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아니면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형태로 국가의 세입 그리고 지출 예산을 총동원해서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쇼크 압소버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아무 대책도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뱅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이 16,000대를 돌파하니까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려서 루피아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주력을 했지만은 그 충격은 인도네시아 서민과 기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네시아 쌀값이 인상될 거라고 하는 예고성 사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저께도 그런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곧 아마 쌀값을 인상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찌피낭이라고 하는 양곡 창고에서요, 쌀자루를 나르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톱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찌피낭이라고 하는 곳은요, 쌀 창고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울럭의 쌀 창고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철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양곡 창고를 예전 그 화란 시대부터 놔두고 지금까지도 부울럭이 양곡 창고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예고를 콤파스 신문이 그 토픽 뉴스감으로 잡은 이유가 아무래도 쌀값이 인상되는 그런 파동이
아마 인도네시아에 곧 퍼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 재고량과 4월에 이제 수확하게 되는 예상 수확량에 비춰볼 때 쌀이 부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현재 쌀 재고가 130만 톤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정부미 킬로그램당 14,900루피아 방출 가격 정책도요, 한 달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4월 두 달간 더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쌀값이 잡히나 안 잡히나를 아마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 예고에는요, 쌀값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옥수수 값도 인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면에서는요, 농민 편에서 보는 쌀값 인상 예고에 대해서 후속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쌀값이 인상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면 뭐하냐?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햇빛에 건조한 벼 수매가를 올려준다고 하거나 또 쌀 소매가를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요, 벼농사 농민들의 입장에선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한번 올라간 쌀값은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는 거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방판에도 보니까 중부 칼리만탄 플랑피서우라고 하는 군에서 식량단지를 약 90만 헥타를 개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식량단지에 중국의 농업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찬반 논쟁이 보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플랑피서우 벼농사 식량지대는 실패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미 루훗 반자있던 장관은요, 지난 19일 제4차 중국 고위층 대화 그리고 협력 메커니즘 회의에서 오는 10월이죠. 10월부터 브라보 대통령 취임이 되게 되는데 대통령 브라보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자급자족의 중국이 성공을 한 그 벼재배 기술을 인도네시아에다 전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부 칼리만탄의 그 플랑피서라고 하는 곳은 2탄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기철이 되면요, 땅속에서 불이 나고요, 농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카사바를 재배한다든지 다른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 개선돼야만 쌀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칼리만탄의 그 2탄토 식량단지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거기를 개간해서 나무를 베고 개간해 오던 그런 농민이 하나 있는데, 그 농민을 들어서 중국 벼 재배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거기다 도입하면 된다고 장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농업이나 인도네시아 농업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도요, 정부 보조금 비료만 제때 공급해 주게 되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농사가 안 된 것을, 아니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는요,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이 대통령이 맺은 MOU인데요. 인도네시아 그 MOU에 보면요,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MOU로 그치지 말고요. 브라보 정부의 그 식량 자급 자족 프로그램을 이때 한국이 좀 나서서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 또 신수도 개발에도 우리가 적극 나서줄 의향이 있다. 그러니 KF 전투기 개발 자금도 인도네시아가 성실히 내주고 또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소형 그 모듈형 원자력 발전까지도 이 신수도에다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브라보 대통령이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새 정부가 되게 되는데 이때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브라보 새 정부에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내밀 카드, 외교적으로 내밀 카드를 이런 것으로 좀 그 제안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식량 안보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탄소 제로 정책의 일환인데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투자해 주겠다 하는 것도 이번에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하단부 토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정치 역학 뉴스인데요. 프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빼까베라는 당을 끌어들이고요. 어저께 이제 끌어들인다고 쇼를 했죠. 거기다가 나스뎀당까지 대연정 킴이라고 하는 그 대연정에 합류하도록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프라보 정부가 국회 과반수 의석까지 확보한 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브라보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정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선진연합이라고 하는 대연정 하나로 묶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메가와티의 그 투쟁민주당뿐입니다. 그러니까 투쟁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투쟁민주당의 메가와티를 브라보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오히려 더 가깝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말이 돌았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그 소란은 물 건너갔나 봅니다. 결국 투쟁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있고요. 다른 당들은 모두 여당 그룹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메가와티 PDP 총재는요, 정치적인 왕따를 당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토픽 뉴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틱톡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철길에 나가서 행동을 하던 고등학생 3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입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을 촬영하죠. 인도네시아 애들은 이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이 3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어제 아침에 반둥에 있는 철도 건널목에서요, 그것을 지나던 기차에 치여서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2명은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한상재와 함께하는 이 자연이 그리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뉴스를 하면서 야, 이걸 뭐 하려 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이 뉴스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저보다는 뒤늦게 인도네시아에 정착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가 뭐 시간 닿고 제 노력이 닿는 데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계속 보신다면요, 이건 콤파스 신문이 한 달에 한 30만 루피아 내는데요. 뭐 이걸 제가 번역하고 해석까지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보면은요, 한 50만 루피아씩은 그냥 공짜로 버는 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대신 이 자연이 그리워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